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이원에서 채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LPG를 유통하는 2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가스와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LPG 물량의 거의 절반 이상을 두 회사가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하시는 지원자들을 위한 자소 작성법 가이드 그리고 간략한 사업보고서 중심으로 한 기업 분석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사업보고서 통해서 이번의 사업의 내용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가장 첫 부분에 LPG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약자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상온 상압에서는 기체 상태나 이것을 가압 냉각시키면 액화되므로 다른 연료와 비교할 때 저장과 수송이 용이하고 열효율이 높은 청정 연료이자 저공해 에너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LPG가 다른 LNG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 갖는 차별점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LPG가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도 우리가 좀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취사용, 난방용, 산업용 연료로 그리고 부탄 같은 경우에 자동차와 이동식 난방기의 연료 및 석유화학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전방 산업에서 어떤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LPG를 다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PG 생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좀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원 같은 경우에는 LPG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산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뒷부분 보시면 LPG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LPG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국내 LPG 수요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반까지 국가 주도의 에너지원 다변화 및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그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온 게 사실이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LNG 가스 보급의 확대 그리고 LPG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도시의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그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LPG를 중심으로 한 수요 증대가 다시 한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LPG가 적용된 차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LPG 차량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요 자체는 급증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얼만큼 많은 차종에 LPG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LPG 유통사들의 어떤 수익 확대, 매출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련된 정부 정책 동향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검색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LPG 차를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살 수 있는 LPG 신차는 7인승의 다목적 차량 내지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하이브리드 차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에너지원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LPG를 좀 더 보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정부 시책의 변화가 있었고 작년 2019년 3월 26일에 개정법, 그러니까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법이 발표가 되면서 일반인도 모든 LPG 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전까지는 LPG 차량을 적극적으로 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만들 수 있는 유인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작년도부터 그런 LPG 사용 그리고 LPG 차량 구매에 대한 규제가 전면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회사에서도 LPG 연료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LPG의 보급 내지는 매출, 수익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량용 LPG 수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고요. 다만 이제 가정, 상업시설, 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가스의 경우에는 LNG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LPG의 수요가 감소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4.3%, 2023년까지는 87.8%로 확대된다는 계획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용 상업시설 중심으로 한 LPG 판매 자체는 성장성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경기 변동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원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해서 LPG를 국내에서 유통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의 영향은 감소하고, 특히 이 뒷부분에 보면 국제 원유가의 등락에 따른 그런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LPG 수급 동향 내지는 국제 원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LPG 가격이 변동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원과 같은 LPG 유통업체들의 수익성, 매출에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영업 활동과 그리고 그런 경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절적 요인과 그런 국제 원유가 등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여수와 인천 그리고 뭐 전국에 크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LPG 저장 시설에 그런 수급의 동향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 확보해 놓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시황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쟁 요소 부분은 뭐 LPG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장치 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경쟁 연료인 LNG 휘발유 경유에 비해서 전국적인 판매 네트워크와 저장, 수송의 편리성으로 인해 LNG보다는 공급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휘발유 경유에 비해서 LNG 또한 굉장히 친환경성 있는 연료로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LPG도 LNG 못지 않게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보고, 그리고 2019년도에 정부 또한 LPG 사용 확대를 좀 더 장려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만큼 분명히 LPG가 갖고 있는 친환경성과 장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원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매력 그리고 지원 동기 풀어낼 때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원 조달상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도 또 다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LPG를 전부 수입에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중동 산유국과의 LPG 장기 도입 계약 또는 전 세계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전문 회사들과의 긴밀한 협조 거래 관계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자, 현물 시장에서 단발성 구매 내지는 수합 거래 등을 통해서 물량을 막견하는 식으로 이런 변동성 있는 수급에 시시각각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자원 조달상의 특성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시황 변동에 그런 좀 단기성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통해서 이런 시황 변동 그리고 어떤 물량 변동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트레이딩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밑에 관련 법령과 정부의 규제는 그냥 LPG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좀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원이 갖고 있는 그 처리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352개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유사, 산업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160만 톤 처리 가능한 여수기지, 200만 톤 처리 가능한 인천기지, 그리고 110만 톤 처리 가능한 대산기지를 보유함으로써 수입해온 LPG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설비 또한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LPG 유통단계 계략도라는 간단한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이원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손쉽게 사업 내용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산유국으로부터 원양선을 통해 그런 LPG를 수입해 오게 되고, 인천기지, 여수기지, 대산기지로 그 수입한 LPG를 저장하고, 여기서 바로 이런 곳곳으로 가스공사나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LPG를 판매하게 되고, 그리고 용기 충전소 아니면 정유사 산업체로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인천과 여수 기지를 바탕으로 그 유통을 통해서 이제 LPG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산유국에서 이 LPG를 도입해 오는 과정에서 중개 수출을 통해 해외로도 판매하는 물량이 있을 거고요. 자, 인천기지, 여수기지에서 또 그 유통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물량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 두 가지는 직수출이냐 중개수출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 정도는 요 윗부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올려보시면 요 내용이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수출 부문, 영업 개방 부문 확인해 보시면 국내에서 LPG를 수입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는 직수출과 국제시장에서 LPG를 구입한 뒤에 바로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중개수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이 이 사진에 이렇게 각각 중개수출과 그리고 수출이라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보고서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소서 항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가치관과 생활신조, 성격, 장점, 재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5개를 따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치관과 생활신조를 하나로 좀 묶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뭐 생활신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매사 매순간 충실하게 살면서 더 멋진 삶을 사는 게 나의 생활신조이자 가치관이다.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관련된 사례 제시하게 되면은 좀 두 가지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성격과 장점도 좀 동시에 드러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 아니면 어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해내거나 아니면 무던하게 대응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안절부절하거나 거기서 막 방방 뛰지 않는다. 차분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쓰면서 관련된 사례나 상황 또 마찬가지로 같이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뭐 하나씩 지금 2개를 벌써 제시를 했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재능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탁월한 뭐 장점이나 뭐 스킬 뭐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무슨 일이든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서 해결해낸다든지 아니면 무엇이든 야무지게 끝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앞부분에서 미처 드러내지 못했던 나만의 재능 중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은 전체 글자 수가 500자밖에 되지 않고 5가지를 다 쓰려다 보면 굉장히 짤막하게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권해드린 거고요.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개를 전부 다 따로 100자씩 쓰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본인의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까 얘기했던 대로 LPG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자, LPG 유통, 그러니까 이제 전체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중에서도 LPG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면 이원의 지원 동기를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LPG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어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풀게 되면은 지원자들 간의 차별점이 없어지겠죠.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LPG 유통 그리고 LPG 에너지원 자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쓰시면 되고요. 자, 입사 후에 하고 싶은 일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영업과 그리고 국내 영업 그리고 엔지니어 3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업 인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이제 같이 사업 보고서를 살펴봤던 그런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의 주 고객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LPG의 보급이 어떤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될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분야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싶은지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 내지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 자 아니면 어떤 전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 변화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어디에 영업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자, 여기다가 직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실력을 갖춘 뭐 영업인이 자 또는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LPG를 수입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각종 품질 관리 그리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뭐 고민들 그리고 안전성을 어떻게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구체성 있게 드러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원 페이지에서 직무 보기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영업 부문에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직수출이나 중개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 수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LPG를 경쟁력 있게 도입해 올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해외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어떤 국가의 LPG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장에 판매하는 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도 해외 영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영업이라고 한다면 국내에 우리가 수입한 그 LPG를 각 산업체 내지는 고객사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영업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부터, 그리고 기존 계약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 개념 도입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 제고, 그리고 각종 지원 활동을 하는 업무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시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신규 거래처를 개발하고 그리고 발굴하는 업무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 좀 다양한 관점에서 드러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마지막으로 엔지니어 부분도 좀 이렇게 가보시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파악이 가능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LPG의 도입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LPG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공급처가 어떤 곳으로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안전관리, 어떤 유통관리,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환경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그에 대한 관점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밝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본 경험이 있는지 작성해 보십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협업을 묻는 건 아니고요.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해서 나의 견해에 동의하게 만들었다거나, 혹은 나와 대립했던 상대를 어떤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나의 편을 만들 수 있었는지, 혹은 어떤 특정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끌어들이면서 긍정적 관계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어떤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그 과정 자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이 관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과정이 잘 드러나야 되고요. 그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결과적으로 구축해낼 수 있었다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드린 사례들 중심으로 좀 이런 맥락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작성할 때 요 포인트 생각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안에 대해 사전에 고려할 사항을 챙기며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제 해결을 잘 했던 경험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해결한 건 맞는데 사전에 고려를 한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흐름을 먼저 보자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해결? 아닙니다. 무작정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긴 푸는데, 이 문제를 지금 대처하긴 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해 나간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다양한 플랜과 그리고 돌발 상황과 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시황의 변동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경쟁사가 이런 전략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좀 고민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항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함에 있어서 미리 발생할 수 있을 어떤 다양한 상황과 요인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이기 때문에 무작정 문제 상황 제시하고 문제 상황을 잘 풀어나갔다라는 식의 이야기 전개하게 되면 동문서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 주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은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면서 해결책을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제시를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상 쓰는 항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많이 썼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 요 부분이 포인트고요. 자, 그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이 도출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최대한 구체성 있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 250자 이상은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A 관점에서 생각해봤다.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다. B 관점에서 봤다. C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더니 이런 부분이 원인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고, 자, 이에 따라서 어떤 대안과 솔루션을 제안한 결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까지 제시를 하게 되면 이 제시된 항목에 맞는 내용 충분히 쉽게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은 옴수접수. 자, 이번에 국내 영업 항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본인 가치관과 이 지원 동기는 공통 항목이고요. 보니까 이제 아래 세 가지 항목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영업 첫 번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문제 해결했던 경험을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문제 상황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문제 해결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을 무작정 시작.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고요.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 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야, 우리 우선은 설문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온오프로 나눠서 하자. 각각은 어떤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일을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모여서 다 같이 어떻게 해가지고 일을 수행하자. 라는 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던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체계적인 해결이라는 포인트를 좀 부각시킬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 다음에 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이왕이면은 여기서 그 단계가 좀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세 번째로 뭐를 하고자 했고 라는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단계도 잘 드러나지만 뭐 방법이나 뭐 아니면은 뭐 시기나 일정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성 있게 드러나는 것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해 나갔다라고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 써 가면서 이 부분 좀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경우를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문과생들이 과학적인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라는 것도 뭐 그냥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수치적인 관점에서 또는 자, 개념적이거나 뭐 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친다면 이 문제의 원인을 굉장히 어떤 체계적인 뭐 수식이나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례가 있으면 작성해 보라고 했던 해외 영업의 마지막 항목이랑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수치적인 분석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중심으로 좀 분석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켜 준다면 아까 봤던 해외 영업 마지막 항목이랑 다른 약간의 차별성을 좀 더 더해서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해외 영업의 5번 항목 쓰듯이 그냥 접근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 본 경험이요.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까지 쓰던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모임이나 뭐 아니면은 뭐 단체 생활, 뭐 조직 생활 뭐든 좋습니다.
자, 분명히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의견 대립 상황이 있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좀 단순하게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이야기 듣고 내 생각 자, 잘 듣고 모두의 의견을 다 듣고 수렴해서 결정했다. 이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풀어갈 때 의견 대립을 보여주고요. 그 대립 상황에서 각각의 의견을 듣는데 그 의견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생각한 다음에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자,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었는지가 좀 더 구체성 있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을 이뤄낸 과정이 잘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지니어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전공과 관련해서 수행한 팀 프로젝트죠. 팀 프로젝트는 연구과제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연구과제 중에 본인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자, 그리고 채택된 과정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이유로 어떤 아이디어 제안 그리고 나는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라고 한다면 이 아이디어가 현실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과정과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분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험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검증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채택이 된 이야기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채택된 이유는 여기서 제시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겠죠. 창의적이었다. 자, 기존과 다른 관점이었다. 내지는 분명한 어떤 수치를 기반으로 한 근거가 있었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그 어떤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당시의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로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하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은 자발적으로 찾아서 일을 처리해본 경험이고요. 자, 어떤 상황이 존재합니다. 자, 자발적으로 무작정 나서서 했던 이야기 단순 무식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걸 보면서 내가 왜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나섰다. 자, 어떻게 그것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나면서 이제 결과까지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부분 빠뜨리지 마시고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 작성해 보십시오는 아까 제가 국내 영업 네 번째 항목 얘기했던 부분 보셔서 참고하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업 분석부터 자소서 분석까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스펙을 뛰어넘는 면접의 기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두 눌러주시는 분들의 합격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옴스였습니다.